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특별 편성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짝꿍 특집인데요. 왜 짝꿍 특집인지는 제가 이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김준일 평론가이시고요. 그리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노정면 원내대변인,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이렇게 오셨습니다. 세 분 이렇게 같이 모이신 건 처음이시죠? 처음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 노정면 이제 선배라고 이제 언론계 선배니까 이제 노정면 의원님을 직접 뵌 게 처음이에요, 사실. 어머, 아니 루키로 뽑아놓으셨고 처음 보신 건가요?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노정면 예. 의원님하고 약간의 접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언론계 선배이자 이제 기대하는 의원님으로 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뵙기는 처음 뵀어요, 진짜로. 오, 예. 그러시군요. 두 분도 이렇게 만나신 게 처음인가요? 저희가 사실 정작 방송을 하는 거는 처음인 것 처음이에요.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국회 원내 활동을 하면서는 많이 뵙고 같이 운영위도 하고 있고 뭐 해서 자주 뵙는데 정작 방송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죠? 네. 네, 어색하지만 어색해. 점점 더 친해지는 방송으로 예전에 우리 이준석 대표랑 뭐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죠? 우리 이준석 대표. 이준석 네. 대표랑은 아예 이제 고정으로 네, 프로그램을 스픽스에서. 했고 네. 지금 두 분은 자주 뵀잖아요. 저희는 뭐 친하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왜 저를 이 가운데 낑겨놨어요? 네, 아니에요. 그 이유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한 달 전에 방송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급 지지율, 한국갤럽에서 22%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긴급하게 특별 편성 준비했었거든요. 그때 지지율 분석, 어떻게 하면 지지를 올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당시에 김준일 평론가가 굉장히 큰 조언들을 했습니다. 엄청난 조언을 네. 했죠. 그거 하면은 진짜 지지율 올라가죠. 엄청 네. 올라가죠. 술 끊어라. 그리고 오늘 한 달 전에 지금 한 달 후를 예언하셨는데요. 김건희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아예 대놓고 하셨었고요. 그리고는 윤한 공멸론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같이 공멸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다 현실이 돼가고 있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앞서서 이야기하셨던 방송인데요. 이제 그 방송 아마 보시는 분들 그래서 많으셨을 텐데. 자유민주주의 맞긴 맞네요. 아직 멀쩡히 이렇게 또 걸어다니고 하시는 거 아, 보니까. 저희 언론의 자유를 그러네요. 아직 존중하는. 자유가 많이 제한되고 있지만 그래도. 예. 네, 근데 그 방송 막판에 이제 시작한 22대 국회에서 좀 눈여겨보는 정치인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두 분을 뽑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그 정치 행보를 지켜보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컨설팅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른바 짝꿍 특집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아니, 왜 뽑으셨어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진짜 몰랐는데 제가 그런 거 관심이 없는데 이 노정면 의원님이 또 같은 동문이시더라고요. 너무 이거 학연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어쩌다 다 학연 보니까 아니에요? 다 K대야. 그래요? 몰랐어.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다가 어제 알았어. 내가 노정면에 들어가서 보다가. 근데 왜 노정면 의원님을 뽑았냐면은 뒤에 좀 설명을 더 자세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은 뭐 최상병 특검으로 대표되는 이제 임명을 중시하지 않고 보수가 특히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언론 자유, 언론 탄압인데 여기에서 가장 민주당에서 상징적인 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행보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고 좀 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진정성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노정면을 제가 이제 주목을 했고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대중적인 이미지도 좋고 하지만은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웃으십니다. 아니야. 대중적 이미지 좋다라는 말에서. 그럼요. 예. 빵만으로도 이미 초토화시켰잖아 이미 빵 먹고 다니는 것만으로 그래서 그 좀 더 조언 컨설팅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 네. 아니 이렇게 격찬을 하셨는데 좀 답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감. 재밌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이거 부끄럽게 하고 되게 불편합니다 지금. 아니면 즐기셔야 됩니다. 천하람 의원처럼 즐기셔야 됩니다. 저는 뭐 빵이나 햄버거 좀 나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죠.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두 분에게 좀 진단을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근데 본격 들어가기 전에 워낙 좀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이 있어서 이 이야기로 예열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하여 일십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제 이제 CBS 한판 승부에서 김규현 논설위원이 관련된 폭로를 하면서 지금 오늘 가장 뜨거운 정치 뉴스 중 하나이거든요. 아침에 천하람 대표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걸 좀 봤는데 이 사건 진짜 맞죠?
맞죠? 네. 이거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오히려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존재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장해찬 최고의 활동과 함께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면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우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작업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이제 매체들에서도 이미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돌고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많은 문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일십 당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 사람들에게 하소연해 왔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자연적으로 퍼진 거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에 집중을 합니다. 첫째는 이게 나오자마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이거 사실이다. 팩트 체크를 하면서 언론인들의 취재가 많아서 내가 이걸 답한다. 그리고 내가 다음 주 월요일 한판 승부에 나가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 이거는 거의 약간 정해진 수순처럼. 그리고 지금 장해찬 그 전 최고위원이 거의 이제 스페셜리스트예요. 어떤 스페셜리스트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안 보실 수 있겠지만 약간 우파라고 소위 불리는 좀 그 보수 진영의 유튜브 같은 데서는 요새 한동훈 죽이기 거의 한동훈 때리기 스페셜리스트 거의 청부업자 수준으로 장해찬 전 장해찬 최고위원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공개하신 김규환 논설위원도 저도 친하고 좋은 분입니다만은 주로 친윤 쪽 이쪽들이랑 이게 좋으세요 네트워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타이밍에 이제는 한동훈 후보를 잡아야겠다라고 신호가 세게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단순한 우연이나 하소연하다가 흘러간 게 아니고 이제 한동훈 잡겠다라고 하는 전대 개입의 신호탄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대 개입의 신호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사안에 왜 관심을 둬야 되는지 저는 아직 답은 못 찾았어요. 근데 하도 많이 이제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알게 됐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청부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럼 누구의 뜻일까? 김건희 여사의 뜻일까? 이 궁금증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추이가 좀 궁금하긴 하고요. 그리고 여권 내부에 참 볼썽사나운 권력 암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네. 글쎄요.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좀 김준일 평론가 취재한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노종면 의원은 남의 당인 얘기니까. 아니 천하람 의원도 남의 당 이야기입니다. 저도 남의 당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훈 의원이 또 나오셔가지고 그 천 의원은 왜 남의 당 얘기를 하고 그래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난 전당대회는 출마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당이었다가 남의 당이 됐으니까 좀 더 이제 잘 아는 거고. 지난번에 피해자 비슷해요. 노종면 의원님의 이제 그거를 요약하면은 노관심이다.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뭐 이제 평론가로서 좀 다양한 맥락들을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김규환 논설위원, 논설실장인데 그분을 욕하는 분이 있는데 기자는 취재하면은 그냥 보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그분의 뭐 의도가 있네 없네 그런 거를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분이 엄청난 취재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계속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정권의 친정권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 보수적인 성향은 맞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작업이라고 보면 저는 거의 작업이라고 보고요. 오늘 김규환 논설실장 만났거든요. 만나셨어요? 이제 뭐 자주 만나요. 이제 김현영 뉴스쇼 제가 가는데 아침에 와서 이제 노가리도 풀고 뭐 이럽니다. 녹취록이 있다는 거야 사실은. 어떤 녹취록이요? 김건희와 한동훈 자기가 입수한 게. 실제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있다. 그러니까 더 깊이는 못 얘기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아니 연락도 안 됐는데 언제 녹취인 거죠? 모르죠 저도. 그러니까 더 깊이는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는 이를테면은 과거부터 잘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이명수 서울의 소리 전화 통화할 때 동훈이한테 내가 연락할게 뭐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하 직원처럼 여겨요 한동훈을. 왜냐하면은 김건희는 7위, 한동훈은 7상 그래서 나이도 이제 한동훈이 한 살 더 적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사 시절에 같이 이제 얼굴을 본 일이 많고 그러니 김건희 여사는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물론 그렇지. 근데 그분은 이제 성향을 알잖아 우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거의 이제 동생 아니면은 좀 심하게 아니면 집사처럼 옛날에는 생각을 했던 이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저거의 리얼리티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 뭐냐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그 CBS에서도 이제 재구성했다 문자를 예, 예. 일부 그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님, 제 위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달게 처분을 받겠습니다. 막 이렇게 써 있잖아. 아. 김건희가 그런 말투를 썼을 리가 없어. 아, 예. 평소에 동우나 이러는 사이인데 무슨 그 처분을 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메시지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그런 투가 아니었고 그 앞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동훈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 쪽이 경로했다라는 게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단에 있었던 게 이제 김경률 그 전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이 마리 당시에 앙뚜아네트 발언. JTBC 예. 장르만 여의도 가가지고 이제 마르이 앙뚜아네트 가가지고 이미 이 앞단에서 감정이 다 상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문자가 쭉 왔을 때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 받냐라는 거야. 아니 그 앞단에서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지금 와가지고 제가 사과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진정성 있게 볼 수 있냐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읽고 답을 안 한 거는 이제 사실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에 KBS랑 대담할 때 갑자기 박절하지 못해서 제 아내가 그러니까 진정성이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뒤 맥락을 봤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이미- 수 없는 말이었다. 이미 약간 거의 싸우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 정말 사과할 진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라. 예, 뭐 이게 꼭 선거 앞에만 사과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빨리 좀 받으시면은 네. 검찰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해결이 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명분도 약해지고 그래서 사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에. 네. 예, 예. 저도 정확하다고 보고요. 네. 저도 잠깐만 보태면 사과를 왜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 명의로, 그러니까 대통령실 세팅으로 영부인께서 나오셔서 사과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선거 이전에만 사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셔도 아무 문제 없고 저도 그래서 오늘 사과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면 중요하냐? 저는 여당에서 우리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한 중재안에 사람들이 물밑에서 제가 얘기하면 공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천하람 중재안 정도면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 많아요. 왜 표결에서 그렇게 못하느냐. 다 지금 당무에 용산이 개입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캐비넷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번 38 전당대회 때부터 당이 사실상 용산에서 청부해가지고 거의 무슨 만들다시피 해서 계속 용산의 출장소처럼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야가 극한 대치를 했을 때 용산 눈치를 보느라고 타협안 같은 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당의 건강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당 구성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 구성원 더 넓게 봐서는 국민들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약간 대통령께서 언제 등장할까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고 특검법도 중재안도 절대 못 받겠다 거의 그런 식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떨어뜨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시고 언제 등장할까 했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를 재구성해서 소개하는 형태로 이게 나오고 제가 또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들은 얘기들도 많지만 하나 해주셔야죠. 하나만 해드리면 너무 유리하게 재구성됐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한테요? 풀 텍스트를 보면 예.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가 훨씬 더 길게 구구절절 사과하면 안 되는지. 왜 사과하면 안 되는지가 예전에 했더니 더 시궁창으로 들어갔고 막 뭐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잔뜩 써놓고 그래도 하라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면 할게요. 이건 누가 봐도 안 하겠다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서 한동훈 위원장이 뭘 답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든 또 이게 이제 불만을 얘기하든 아니면 뭐 그러세요라고 하면 내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 그랬는데 왜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랬냐 해서 이런 식으로 끌려갈까봐 도저히 답장하기 어려운 형태의 메시지였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친한계 분들은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한동훈 캠프에서 방송에서 재구성되었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좀 다르다 이렇게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도 말 좀 할게요. 예, 많이 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 그 해당 그 공개된 그 문구가
평소에 동훈아 그러는데 이제 존칭을 쓰고 그래서 그게 뭔가 좀 뭐 조금 손댄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문구에 손은 안 댔을 것 같아요. 편집은 했지만 그 문구를 골라낸 이유가 그 문구가 그 당시에 쓰여졌을 그 맥락이 있다. 뭐 사과하기 싫은데 그래 네가 하라면 할게. 이런 의미일 때 본인의 그런 뜻과 다른 얘기를 할 때 일종의 반어적인 표현으로 존대를 쓰지 않았을까. 최대한 정중하고 포멀하게 맞죠. 하지만 내 진위와는 다른 느낌으로. 야 그건 이거 아니야. 근데 동훈님 하시라면 할게요.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아주 영화 같은 현실 같은데요. 뭐 하시라면 할게요. 막 예. 이렇게. 근데 아니요, 더 해도 설득력 돼요? 예, 더 하십시오. 굉장히 더 하십시오. 설득력 있어. 그리고 지금 이건 뭐 당연히 이제 당권 경쟁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왜 개입할까? 한동훈이 그냥 단순히 싫어서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특검법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한 순간에 그 영린을 건드린 거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 한동훈식 개법이 현실성이 지금 단계로는 없다고 판단해요. 그러나 논의는 할 수 있는 거죠.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제의요구를 해온다 하더라도 예. 거부를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그 당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는 여당과 야당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덜컥 어떤 합의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제3안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산이 컨트롤 못한다고 저는 봐요. 최소한 수십 석은 컨트롤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개입한다고 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면 됐지. 왜냐하면 워낙에 용산에 대한 평가가 나쁘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그 세력의 장난질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이미 최소한 5대5다. 영향력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잖아요. 그쪽에서 한동훈 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세로는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그래서 저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검법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리고요, 하는데. 예. 우리 천하람 대표님께 얘기를 조금 더 시키면 더 나올 것 같아요. 아까 하나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빵 좀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왜 또 진행자 본능을 발휘하셔서 훌륭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도 우리 또 스와트 분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빵 있어요. 빵 드리고. 저희 이런 방송입니다. 즉석에서. 네, 하나 더 들으시죠. 네. 하나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노정면 의원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사소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쪽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골머리를 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반박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천진데 이 프레임에 계속 들어가는 게 부담인 거예요. 계속 반윤, 전륜 프레임이 확산되는 게 부담이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 보도가 어젯밤에 나오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 김건희 여사 전대 개입 아니야? 이렇게 격앙이 됐었는데 그 얘기를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람 대표께서 근데 이거는 제가 그걸 받아서 청부로 뭐 제가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평론 청부. 평론 청부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제가 저는 제 의견으로 아침에 가서 저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 전대 개입입니다 하니까 고맙다고. 우리가 이 얘기 진짜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는데 역시 천하람 평론 기가 막힌다. 이게 그런 분위기다.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저한테도 고마워하라고 해주세요. 훌륭하십니다. 노정면 의원님 이미 민주당 의원들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송에 나가면 또 이런 얘기 또 할게요. 한동훈 전 장관님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판 깔아드릴 테니까
미루지 마시고 빨리 특검법 최상병 특검. 천하람 중재안이든 뭐 한동훈 아니든 조국 아니든 뭐 다 좋으니까 빨리 좀 뭐든 합시다 제발 좀. 예. 근데 이거 이제 요 영상 요 부분만 따가지고 또 한동훈이 좌파들이 미는 한동훈 뭐 이런 걸로 이제 막 짜이 돌고 그래. 천하람 의원은 좌파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 아니 실제로 뭐 피해를 보는 대상이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윤상현 후보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여당의 전당대회 용산이 막 너무 개입하는 거 안 일단 되는 좀 거죠. 드세요. 예. 말 자르시면 안 됩니다. 얘기는 제가 할게요. 혹시 더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네, 나중에 또 듣죠. 예. 자, 스와트 분석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스와트 분석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또 김진일 평론가 굉장히 잘 준비해 오셨거든요. 이 두 정치인의 미래와 현재와 이런 것들을 다 짚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예. 예, 제가 농담이 아니라. 예. 저도 받아보고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스와트라고 하는 게 S가 이제 강점, W가 이제 약점, 그리고 O가 기회, 그리고 T가 위협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분들의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들을 맞아요. 짚어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드리면 예. 이제 강점 약점은 본인 캐릭터의 고유한 강점 약점인 거고 기회 위협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네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예. 그럼 노정면 의원님 것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자, 천하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대표가 뭘 뜯을까요? 예, S부터 S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strengths. 오, 영어를 예. 미리 이제 김진일 평론가 주신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천하람이 아니라 이거는 노종면 의원. 노정면 의원 옆에 해주셔야 돼요. 그렇네요. 그래요. 예. 노종면 의원 그냥 건데. 자기 거 자기가 들면 안 돼요. 자, 젠트람. 그러니까 젠트람과 탄압서사 그리고 전문성 뭐 요 세 가지를 제가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젠트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얼굴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예. 예, 굉장히 잘생겼고 그 태도나 여기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제 앵커도 오래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 선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짧게 탄압서사는 해직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의원 활동을 할 때 그동안에 이제 고생도 본인이 많이 하셨지만은 여러 탄압도 받으셨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짧게 말씀드리면은 2008년이었나요? 그때 해직되셨을 예. 때? 사실 제가 저도 2008년, 2009년에 이제 경향신문 노조에서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전혀 못 도와드렸어. 왜냐면 그때 경향신문 월급이 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회사 일을 해결을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연대는 못했다. 마음의 빚이 있는 건데 밖에 나가서 집회도 해야 되는지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경향신문이 그래서 그때 사장 교체하고 막 그랬어요. 노조 주도로 그래서 항상 마음의 빚이 좀 항상 있었다 제가.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언론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이 국회에는 다양한 직능들이 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론목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이를테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오는데 언론 쪽에 지금 민주당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는 최고 전문가가 아닌가? 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돌발 영상 만드셨거든요. 돌발 영상 YTN에서 가장 히트 상품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 시기를 미리 예언한 어떤 콘텐츠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도 이제 돌발 영상이 막 수모를 겪었죠. 소조병이 빠지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된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성 뭐 이런 전문가로서의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예. 그러면 천하람 의원 강점을 그 다음에 하면서 두 분의 티키타카를 그럴까요? 들어가둘까요? 예, 강점 같이 하시죠. 오래 들고 이게 예, 힘들다. 팔이 좀 느껴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진행이십니다. 네. 자, 천하람 의원, 이게 김준일 평론가가 뽑은 천하람 대표의 강점입니다. 강점. 예. 한번 뽑아주신다면, 자, 호감도, 협상력, 첨바오 가루하고 햄버거네요. 예. 뭐죠? 예. 요 마이크에 좀 가리는데 잠깐만요. 예. 호감도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비호감도가 낮은 사람이 천하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웬만한 사람들이 정치인들 중에서도 천하람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고 최근에 예결위 때 정진석이 좀 싫어하더라. 빠직하더라 정진석. 02, 예. 800, 7070을 그것도 있고 예. 그 뭐지? 디올백 어딨냐 내가 보러 가겠다고 하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 눈이 빠직하는 게 보였는데 어쨌든 이 천하람의 최고 관점이냐. 천하람 의원의 최고 관점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최고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협상력. 이번에 그 원내대표로서
지금 세석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예. 근데 세석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임위와 이거 다 가져왔어요. 오. 왜냐하면은 좀 기재위 들어갔거든요, 천하람 위원장. 그리고 이주영 보건복지위, 복지위 들어가고 과방위 들어갔습니다, 이준석 의원. 네. 그리고 예결위 가져왔지, 운영위 가져왔지. 그래서 나머지 정당, 소수 정당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천하람이 뭔데, 개혁신이 뭔데 이렇게 다 주고 우리는 왜 제대로 안 주냐. 우원식 국회의장 찾아가서 단판 지었다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좀 그 썰은 이제 좀 이따 들으시고 그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호감도에 기반한 협상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싫지가 않으니까 또 와서 좀 협박도 하고 때도 쓰고 그러면은 에이 그래 들어줄게 하는 이게 굉장히 큰 관점이고 있는 거고 천바오 햄버거는 뭐죠? 예. 천바오는 이제 푸바오 이 푸바오 팬들 괜찮은가요? 아, 예. 그러니까 외모가 이미 삼선 같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은 오히려 조금 너무 이제 30대고 그런데 약간의 저런 게 좀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잠깐만 그리고 저런 게란요. 노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햄버거 먹는 사진 막 짜에 돌아다니는데 그게 좀 친근한 이미지, 우리와 같은 친근한 이미지를 준다. 뭐 이런 거에서 장점으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이렇게 강점을 힘들군요. 뽑아주셨는데요. 강점을 뽑아주셨는데 좀 동의하십니까? 네. 바로 그냥 약점으로 넘어갈까요? 강점에 대한 뭐 생각들. 좋은 네.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바로 약점으로 넘어가면서 디펜스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 자, 그런데 약점도 있습니다. 예. 약점 노종면 의원 약점은 두 가지를 꼽았는데 인지도하고 고루함이에요. 사실은 인지도가 그 여기서 노종면 스타거든요. 언론계 스타고 아는데 생각보다 많이 몰라요. 동의합니다. 네. 선거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이게 뭐 선거 진짜 뛰어보시면 알겠지만, 뛰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바닥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사실은 잘 몰라요. 대중들은 잘 모릅니다. 이준석이 유명한 이유는 이준석이 예능 나와서 그래요. 예능. 뭐 이제 지니어스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러니까 막 유명한 거거든. 생각보다 정치인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인지도가 높다고 아무도 몰라요. 김준일이 더 유명해 차라리. 아니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지도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본인의 이제 상승시킬 만한 이제 계기들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고루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진중함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진짜 방송 진행도 잘하고 하는데 좀 노잼 이미지가 있어요. 네, 굉장히 노잼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진중한 스타일로 진정성으로 이제 가는 거. 최근에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약간 이탄희 의원이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스타일의 약간 진중한 면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크게 대세는 약간의 그 인간미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어필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고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말도 느리고 이런 것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는 좀 이제 단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에 칭찬을 크게 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하람 의원의 약점까지 하고 요 앞에 같이 모아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예. 야, 뜯어봐 주실까요? 예. 천하람은 상대적인 건데요. 카리스마가 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호감도가 높고 협상력 이런 게 강하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이제 이준석 의원하고 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의 리더십과 카리스마 그리고 천하람의 카리스마를 봤을 때 대부분 이준석 손을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하고 노이즈를 일으키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약간 참모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천하람은 참모 스타일인 게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명하게 싸우셔야죠. 아니, 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선명성이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뭐냐면은 이게 이제 좋은 게 좋은 거고 아닌 게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정치 리더로서의 어떤 그게 좀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향을 잡은 게 한국에도 성인물을 허용하라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게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더라고. 저는 좋은 시도라고 봐요. 이게 논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본인이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 AV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는 거 맞죠? 온 한국의 AV 업체들이 다 전화가 안 되죠. 천하람한테. 그래서 어쨌든 논쟁을 조금 전선을 잘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각 분의 꼽아주신 강점과 약점이 사실 맞닿아 있다. 이게 조금 더 가면 강점이고 조금 더 약해지면 약점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들어보시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너무 동의하시면 또 이게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디펜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젠틀하다고 좋다 그러더니 고루하다고. 이거 뭐 이연령 비연령이구만 이거. 네. 아니 거기서 신뢰도가 확 떨어졌어요. 하나 가지고 좋다 그러고 나쁘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재미가 없어요. 노잼 맞고요. 고루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좋은 조언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뒤에 사실 기회와 위협 요소가 있긴 한데 아까 이제 그 천하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상력을 강점으로 꼽아주시면서 실제로 이번 원내 협상 되게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진짜 어떻게 하셨길래 그거는 그래요? 뭐 그러니까 제가 뭐 잘했다기보다 상황이 되게 좋았고 그냥 약간 이제 우원식 의장님께 그 노원 같이 출신이니까 이준석 대표랑 노원의 정도 이제 얘기하면서 지연이었어요. 예, 지연이었죠. 지연이었고 이준석의 지연. 예, 그렇죠. 그거까지 뭐 끌고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했고 플러스로 사실은 저희가 좀 얘기를 드린 게 이게 너무 민주당 일색으로 가는 게 국민들 보기에 안 좋다. 그러니까 예컨대 운영위 구성에서 민주당이 막 이만큼이고 원래는 저희를 빼고 다른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당선되신 분을 넣으려고 하셨어요. 위성정당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의 위성정당, 네. 그 더불어 미래연합이었나? 미래연합. 네. 그러니까 거기서 당선되신 분이 그럼 어떤 구성이었냐면 민주당 이만큼의 민주당의 자매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 이만큼의 또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당선되신 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민주당 출신 아닌 사람 뭐 서로 살겠냐. 이런 식이면은 우리도 국민의힘 저기 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이거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의장님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천하람 이준석 같은 사람이 운영이 가서 싸우면 얄밉게 더 잘 싸우기도 잘 싸우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리고 안 좋다 보기에 국민들 보기에 안 좋고 그리고 우리까지 본회의 보이콧에 동참해버리면 네. 이거는 국민의힘 혼자 약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스토리에서 이게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조금 읍소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약간 말씀도 드려가지고 잘 됐죠. 협상력, 설득력, 훌륭하시네요, 진짜. 네. 그렇게 그런데 해서 아까 얻은 결과면은 협상의 결과죠. 협박의 결과이기도 하고. 제가 감히 어떻게 잘한다. 우리 입법부의 대장이신 우리 의장님을 협박하겠습니다. 그런데 카리스마 그- 선명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카리스마까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아니요. 근데 제가 협박을 이거는 잘한다. 저가 스스로 생각하던 위크니스랑 되게 비슷한 게 호감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제가 어지간해서는 정치인들을 만나거나 방송에 나가서도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 국민들께서 보였을 때는 내 삶에 화가 나는 지점들이 이렇게 많고 정치를 봐도 화가 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천하람이는 항상 천하태평하지? 왜 웃고 다니지? 그게 사실은 왜 내 삶의 불만들을 제대로 선명하게 대변하지 않지라는 약점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는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인격 파탄 모드로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원희룡처럼 막 이러고. 그럴 건 아니지만 정말 명분 있고 공의로운 어떤 정의로운 화 같은 거는 좀 내야 되겠다. 제가 그걸 약간 좀 젠틀하게 저도 이렇게 관리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 모습을 드러내겠다. 네, 저도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그 임성근 사단장이 군인은 언제든지 죽어줄 준비가 있어야 돼서 저도 그런 그래서 그냥 존재라고 했죠. 네, 저도 그래서 그냥 빡쳐서 이게 예. 미친 소리 아니냐 막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방 보좌진들한테 혼났어요. 이렇게 막 너무 선명한 메시지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예.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예.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게 천하람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트레이닝이 돼야 저는 지금 당장 이준석 대표나 저를 비교하는 거는 저는 뭐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르지만은 좀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씀에는 곧 비교할 시점이 온다. 기다려라. 내가 이래서 정치인들을 싫어해요. 너무 많은 행간을 읽으셔가지고. 같은 정치인 아니신가요? 아까 그 리더십 얘기할 때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어. 그 화면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돌려보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행 본능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돌발 영상 출신이셔가지고 여기 미세한 빠지기로 거를 받아놓으시고. 바로 잡으셨습니다. 아까 강점에서 또 노정면 의원 관련해서는 이 탄압서사 전문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언론 자유의 가장 이제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탄압받는 전문가는 안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슬픈 이게 이야기인 것 자꾸 제가 같습니다. 이렇게 예. 농담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자꾸 삑사리가 나요. 약간 그냥 진중 모드로 가고 고르는 게 낫겠습니다. 진짜. 예. 근데 특히나 어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나오면서 또 관련해서는 또 노정면 의원이 이렇게 논평을 낸 것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은 더욱더 좀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야기 나누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논평 제목이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논평할 가치도 없다. 이거였거든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려야 되잖아요.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다 아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논평을 했어요. 그 이진숙이라는 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를 감시하는 스파이웨어를 심어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세월호 그 참사 때 네. MBC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게 그냥 단순히 그 당일날 그 전원 구조 5번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보도 접근 방향들이 굉장히 왜곡돼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보도본부장이었거든요. 그런 책임들 그리고 그분의 그 사고가 사상적인 어떤 지향점이 본인의 SNS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글에 댓글로 동의를 하고 본인은 또 어떤 글을 올렸는지 제가 볼 때는 극우에서도 굉장히 비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만해요. 네. 근데 그런 분이 대통령하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중요한 기관에 장을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또 하나의 판단 근거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어제 그 부분 저희가 또 윤창현 노조위원장과 장윤성 기자, 박주인 변호사랑 또 깊이 다뤘었는데요. 그 에피소드를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관련해서 그만 얘기하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왜냐면 손호정 의원님께서 빨리 가셔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뒤에 또 중요한 O와 그리고 T 부분이 남아 있어서 살짝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다들 너무 선수셔가지고 이렇게 말을 꺼내면 바로 의도를 알아차리시네요. 자, 뒤에 O와 T 부분 넘어가 볼까요? 네. 호잇. 네. 네. 뭐 이건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노종면 의원의 이제 기회는 과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번 국회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데가 이제 법사위랑 과방인데 법사위보다 저는 오히려 과방위가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 개개인이 이렇게 활약하기에는 과방위가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전쟁터가 될 거예요. 법사위도 전쟁터지만 3년이나요? 예. 근데 법사위는 너무 정청래 위원장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이렇게 또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 여기는 이제 다양한 분들이 좀 계시고 다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맛이 달라니까 저기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김현 의원에서 이제 노종면 의원까지 이제 다 달라서 그리고 이준석도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약간 정치 셀럽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관심 받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노조 아까 인지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앞으로 기회가 굉장히 많이 될 거다라는 거고 이제 그냥 윤석열입니다. 예, 기회는 윤석열이다. 기회가 윤석열인 건 뭔가요? 우리 모두의 기회 아닌가요? 모두의 기회죠. 시사인의 기회이기도 하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네, 거의 열심히. 40만 명 지금 진짜. 엄청나죠. 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탄압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약간 약간 미친 짓들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불행인데 거기에서 이제 노종면 의원님의 왜냐하면은 탄압받을 때 본인이 저항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노종면 의원께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거다. 예. 네. 그리고 위협도 뜯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기다리세요. 선전 보고 굉장히 우아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해주셔야 쇼치가 만들어지는 네. 거예요. 길게, 네. 세게. 넘어가세요. 네. 그러니까 위협은 이제 진영 논리, 이재명, 팬덤 정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진영 논리가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탄압받고 윤석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척점에 섰을 때는 굉장히 이게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진영 논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종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애완견 발언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생겼고 이제 노종면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한겨레 칼럼도 제가 이제 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이 노종면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할 말을 하는
약간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컸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중도층에서 보기에 이 사람도 민주당 들어가니까 진영의 파이터로 있네. 약간 이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조국 사태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기 우리 지금 그만두신 표창원 의원께서 너무 괴로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나중에 이제 근데 이제 이게 표창원이라는 사람의 정치인 본인이 거의 그만두셨지만 의원을 그만뒀는데 이게 어떤 그런 중립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많이 훼손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논쟁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팬덤 정치에 만약에 이제 소신 있는 얘기를 당에서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견딜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노종면이 견딜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노종면이라는 캐릭터를 둘러싸고 위기가 이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천하람 의원 것까지 보고 같이 이야기를 좋습니다. 나눠보시죠. 네. 예. 자, 천하람 대표의 기회는 예, 전쟁 정치. 예. 예. 그러니까 보수군요. 전쟁 정치는 뭐냐면은 진짜 정치가 지금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동원돼 가지고 콜로세움에서 구경하고 있고 싸움하고 있지만은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좀 적당히 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중간에서 활약을 잘할 수 있는 게 천하람 같은 아까 얘기했지만 협상력이 있고 호감도가 높고 그래서 천하람 중재안 내는 게 아직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은 최상병 특검 안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천하람 중재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네. 지금 상황 자체가 그 작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보수 분열은 뭐냐면은 특히 선거 때가 되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얼마나 이제 뭉치느냐예요. 그러면은 이 세석이 한 30석 50석 같은 느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보수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분열이 됐잖아요. 예전에 바른미래당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분열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큰 장점으로 그러니까 협상까지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판돈으로 크게 노름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예. 네, 그럼 위협은 뭔가요? 네. 소수정당 윤석열 펜코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위협에 들어갔네요. 네. 아까는 예, 기회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신나게 까고 있잖아요. 신나게 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이제 합당은 없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다시 이제 뭔가 보수가 뭉쳐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천하람은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야? 윤석열에 대해서 뭐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 이거는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은 계속 이제 내부 총질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이제 그런 포지션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합당을 하거나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보수를 내내 괴롭힐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보수가 망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윤석열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게 될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거고 뭐 소수정당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협상력이 좋아도 세석다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1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정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방선거 치르고 뭐 이를테면 대선 치르고 이럴 때 굉장히 이제 한계로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펜코는 왜 제가 꺼내놨냐면은 이게 일종의 저는 이제 팬덤 정치의 가능성 위기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이준석 그 예전에 이제 저기 이낙연이랑 이제 합당하고 그럴 때 배복주 이제 뭐 비례 얘기하는 부대표, 거 부대표가 이제 비례를 한해하고 이준석이 끝까지 배복주 얘기를 했거든요. 배복주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주 지지층의 펜코 그러니까 2030 남성들의 어떤 정서를 굉장히 크게 반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넌 지지자들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끝까지 끌려가는 정치는 저는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눈치를 보겠죠. 저는 뭐 그 존중하는데 팬덤 정치를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팬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저는 뭐 이제 천하람, 이준석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네.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디펜스 하시고 싶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더 물어보시고 싶으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팬덤 이런 부분이 어떤 점에서 약점일까? 그냥 무작정 따라갈 때 그럼 반드시 그건 약점이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지금은 해야 할 말이 있으면 한다.
제가 일부 언론인들 또는 언론 행태를 향한 애완견 그런 지적을 지금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재명 대표의 풀텍스트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재명 대표여서 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이 서서 밝힌 겁니다. 저는 이런 자세로 계속 대응을 할 거고 그런 부분이 지금은 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다 보면 뭐 맨날 민주당 편만 들고 민주당이라고 이재명 대표 편만 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역으로. 그렇게 당신은 친 이재명이야? 덮어놓고 친 이재명이야? 라는 그런 평가가 논거가 없다면 거기에도 맞서는 것이 저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신 그 약점에 대한 그러니까 위협에 대한 예. 그런 조언은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더 새겨서 앞으로 정치 활동하는데 걸음으로 쓰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들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게 없다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언 감사합니다. 네. 자, 천하람 대표님. 네. 저는 요새 보수 진보가 뭘까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글로벌한 관점에서 이런 게 있을 거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사실 한국 사회에 약간 오염된 내지는 왜곡돼서 사용되는 용례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가지고 진보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새삼스러운 이게 그냥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 정당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아한 뭐 단순히 최상병 특검이나 안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운영하거나 하는 면에서도 의구심이 드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수 정당이다라고 개혁신당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형태의 이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게 되게 왜곡되어 있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국민의힘 이중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이준석, 천하람, 허은하의 당이기도 하지만 뭐 이원욱, 조응천, 양양자, 양정숙 뭐 등등 다양한 뭐 류호정, 금태섭 여러 어떤 류호정 스펙트럼이 의원님 있는 아직 계시나요? 있어요. 저 얼마 전에 같이 네,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예, 예. 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는 늘 그래서 누구와 정치 연대 뭐 정치공학적으로 연대하고 뭐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깃발을 잘 세워야겠다 우리만의.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캠페인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참 뛰어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점이요? 뭔가 참 굉장히 국민들께 명확한 비전과 메시지 어떤 선명한 어떤 그런 당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저는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총선 이후에 잘 실현하고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은 그래서 저는 저희 개혁신당도 뭔가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저희가 정체성을 만들면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붙는 거는 뭐 별 문제지만 저희 지난번 총선 때 정치공학적으로 막 국민의힘 사람들 막 떨어진 사람들 나락 죽겠다 뭐 이낙연 대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니까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깃발을 잘 세우는 걸 어떻게 할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네. 네. 위험 요소를 말씀드리니까 두 분이 굉장히 차분해지셨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조심스럽게 반론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펜코 이런 거 저희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저희 이제 11월 그때 그 저희가 천하용인 대구 토크 콘서트 했었어요. 네. 그때 제가 했던 게 우리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개딸이 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에게 되는 잣대로 천하람을 평가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괜찮으세요? 괜히 했나? 그래서 저희 지지층이 너무 팬덤화되거나 약간 뭐 천하람 이준석이 말하면 무조건 따라가거나 이런 형태인 거는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네. 팬덤이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용어로서의 팬덤은 지양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극소수, 극렬, 뭐 아주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방향으로만 가 하고 어떤 정치 세력을 향해서 압박하는 거 좀 반대해요. 당연히 반대해요. 그런데 지금 각 당의 지지자들, 각 세력의 지지자들, 그것이 팸코든 개딸로 불리든 그 사람들의 규모나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쓰고 있는 개딸이나 팬덤이라는 그런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들인가? 혹시나 일부의 그런 부적절한 흐름을 너무 과대해서 일반화하는 것은 아닌가? 과거에는 지금 사례로 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없었나?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극렬한 지지자들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정치 세력과 정치인의 능력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스와트 분석이지만 사실 정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가닿는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이 얘기 해야 돼. 예. 닮은 꼴 정치. 그 이야기 지금 제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아, 진행자가 여러분이셔가지고 지금 자 끝으로 이제 굉장히 깨알같이 찾아온 게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요. 예. 심지어 닮은 꼴 정치인이 어떤 의미죠? 아니, 그러니까 뭐 외모가 닮았다 이런 거보다는 약간 그 사람의 성품이나 정치 스타일이나 이런 게 이런 분하고 조금 유사성이 있다 정도로 이해해주면 꼭 그분을 뭐 지향하거나 그런 거는 본인들이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천하람 원내대표는 두 분을 꼽았어요. 진보에서 하나, 보수에서 하나. 예. 민주당 쪽에서는 문희상. 예, 전 국회의장. 예, 문희상 전 국회의장 그리고 보수정당에서는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혼수성태. 네, 혼수성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있어요. 예. 외모는 장비인데 예. 그 꾀는 머리는 조조라는 게 있어요. 관우 아닌가요? 조조였나? 조조.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로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더 후덕하고 약간 그리고 약간 뭐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친분도 있는데 굉장히 머리가 확확 돌아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도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천하람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지만은 보수 정당 내에서는 김성태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굉장히 품이 넓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유머러스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천하람 약간 그런 거가 이제 조금 닮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고요. 노종면 의원 그 우리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명 꼽았는데 문재인, 유승민 이 두 분을 꼽았어요. 공통점이 있죠. 노잼입니다. 노종면까지 해도 다 노잼이야. 젠틀하신 분들. 네, 젠틀하신 분들. 태도 바르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닮은 점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은 정치를 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라 약간 숙명처럼 끌려온 분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운명이다. 약간 노종면 의원도 약간 그런 거거든요. 본인이 뭐 처음부터 이게 정치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이게 뭐 탄압받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정치 길로 왔으니까 이런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바른 꼿꼿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좀 유사성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유, 예. 너무 그 뭐라고 할까? 일가를 이뤘던 분들하고 비유를 해주셔서 감당이 잘 안 되고요. 네. 다만 제가 그분들보다는 노잼은 아닐 겁니다. 노잼 대결. 아니 지금 소감 자체도 굉장히 고루했어요. 네, 제가 괜찮습니까? 지금 저희 임기가 4년이잖아요.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네.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끼 이런 거. 제가 지금은 좀 조심하고 유잼력. 처음에 너무 깝치면 안 되니까. 보여드린다고 하는 게 의정 활동이 아니라 유잼력을 보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문희상, 김성태 두 저도 닮은 뭐 제가 꼴? 워낙 또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라서 좋고요. 근데 이제 저도 늘 그런 걱정이 있는 게 이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리더의 카리스마를 갖춘 분들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약간의 그 걱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화합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위크니스, 그 약점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저희 당의 그 전직 대표가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선명성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 자칫 잘못하면은 못생긴 오세훈 될 수 있어라는 못생긴 얘기를 오세훈. 한 이준석 적이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뭐 이준석이 했나 뭐 누가 했던 거 아니 왠지 근데 제 전직 대표. 기억상에는 이런 정도의 싸가지 없는 얘기를 할 사람은 이준석이 아니었을까 제 기억이 왜곡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당의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님도 사실 두루두루 이렇게 뭔가 원만하시고 기본적으로 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신데 거기는 이제 외모가 선명하시고 이제 그 자체로 굉장히 홍준표 시장도 인정할 정도의 미남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쟁력이신데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잘생긴 오세훈이 아니고 약간 못생긴 오세훈처럼 가면 이게 되겠느냐라는 우려를 실제로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이제 오늘 말씀 주신 예. 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그럼 됩니다. 천하람 대표의 네. 목표는 국회의장 문희상 그리고 원내대표 김성태 서울시장 오세훈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목표라는 얘기를 사실 아니 하고 뭐 계신 거 그렇게 아닙니까? 하기보다는 이제 좀 카리스마 예. 이런 게 부족한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예. 되면 만족하지 못한다. 나 방통위원장 시켜줘. 하실 건가요? 아니 온에어에서 청탁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천 대표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 머릿속에는 오세훈 시장을 세게 디스했다는 느낌만 났죠? 아닙니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 오 시장님 좋아합니다. 저한테는. 자, 거의 승부사 기질도 있으시죠. 아니, 가끔씩. 그래서 존재감 기르려고 지금 100m 주체자산탑 세우겠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태극기입니다. 주체사가 가지고. 자, 시간 마무리상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두 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어땠는지 좀 본인의 소감과 뭐 정치적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현안 이야기를 많이 다뤘지만 또 인물을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본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되게 새롭고 신기하게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사이에 끼어 앉아가지고 되게 어색했고요. 잘 스며드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정치적인 포부 뭐 이런 거 말하라는 거죠. 뭐든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도 괜찮고요. 그래요? 마무리 오늘 발언 방송 뭐든 좋습니다. 어색했고요. 저 때문에 어색해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아니 안 어색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끼를 좀 드러낼 수 있도록 예. 뭐 방송에서 랩을 하면 좀 나아질까. 오 목표. 요즘 국힙 씬이 좀 안 좋거든요. 사실. 예,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출신 국힙. 네. 예. 하여튼 잘한다는 칭찬은 누구나 듣고 싶을 텐데 유능하다. 그리고 믿을만하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쟤는 인정한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희 오늘 해봤던 모든 얘기와 반대되게 일단은 저는 저의 강점을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도 맛깔나게 먹고 실제로 맛있게 드신 거잖아요. 일부러 그렇죠. 맛있게 먹은 게 아니라. 일부러 먹지로 연출이 아니라 저는 평상시에 늘 맛있게 예.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 천하람이 있어서 좀 더 맛깔나고 좀 흐뭇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을 일단은 만들어보고 부족한 카리스마나 선명성의 문제는 뭐 어떻게든 되겠죠 하다 보면 결정적인 저는 제가 이게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이 또 오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네. 천하람의 야심을 드러내는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김대일 평론가 오늘 정말 준비 잘 해주셨는데요. 예, 예. 저 마무리 멘트 아니 부탁드립니다. 뭐 짧게 할게요. 그냥 두 분 배워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제 눈이 틀리지 않았으면 두 분이 증명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고의 덕담과 감시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은지 뉴스인 7월 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박지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